저는 2022년 2월부로 5년간 다닌 공공기관을 퇴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에 퇴사가 완료되었으니 약 5년 3개월 정도를 다닌 셈입니다. 제가 왜 안정적이고 높은 급여를 포기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의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 너무 얽매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제 삶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나 11시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또 한 달에 한두 번은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평일과 주말의 삶을 모두 회사에 바치는 그러한 회사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휴가도 거의 갖지 못하고 입사 첫 해는 1년 동안 아예 하루도 휴가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3일 연속 휴가를 쓴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연차를 다 쓴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일이며 칼퇴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이런 생활을 몇 년간 하다 보니 점차 몸과 마음이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다 취미로 하기 시작한 유튜브가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영상을 올릴 때마다 왠지 모를 뿌듯함과 영상에 대한 좋은 반응이 있기에 유튜브가 자기 개발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전혀 힘들지가 않았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유튜브는 누구의 의견이나 방해 없이 내가 주도적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고 저의 생각을 정리해주는 주체성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유튜버라는 것이 나를 발전시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였고 회사를 일찍 마치고 온 날은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루에 13시간, 14시간 되는 시간을 회사가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퇴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자 퇴사에 대해 여러 가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퇴사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동영상도 보곤 했는데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한 가지 직업만 갖는 세상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책이 있었는데 바로 퇴사 말고 사이드 잡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찾고 그 다음 직업을 찾고 직장을 찾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고 직장에서 배치되는 부서, 즉 직업을 찾고 그 다음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저의 직업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의 직업이 무엇인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은 그냥 이런 직장을 다닌다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었지만 저에 대한 직업은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내 정식적인 직무는 일반 행정직이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행정직이라는 직무를 통해 어떤 일을 하는지 유추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 행정이라는 것은 회사마다 하는 일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과연 이 회사를 나가면 여기서 배운 경력으로 어떤 걸 써먹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이직을 한다고 해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곳으로 밖에 이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힘든데 다른 곳에 가서도 이 일을 질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아무래도 조직이다 보니 모든 것이 상급자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되고 상급자의 결정 없이는 제가 마음대로 행동하기 어려웠습니다. 보고서는 물론이고 페이스북에 올라갈 단순한 카드뉴스 문장 하나까지도 검토를 받고 수정을 하곤 하였습니다. 제 생각이나 창의성을 그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보고를 하고 검토를 받아야 할까? 내가 그냥 혼자 처리해도 되는 일을 왜 계속 보고를 해야 할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 없이 상급자의 의견만을 따르다 보니 일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일을 열심히 해도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4년차 때부터는 전혀 일을 하면서 실력이 늘지를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어느샌가부터 생각하고 기획하는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만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제작뿐만 아니라 책도 읽고 여러 가지 공부도 시작하였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유튜브를 기획하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독서를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다른 공부를 하였습니다. 간혹 늦게 퇴근하는 날이 있으면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한 시간을 놓쳤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졸음을 꾹 참고 책을 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퇴사 바로 몇 달 전 부서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부서에서 업무 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동영상이나 블로그에서 틀린 글자 찾기, 사진 크기 줄여서 홈페이지에 올리기 같은
단순 업무들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도 양이 많아 항상 밤 10시가 넘어서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단순 업무들을 굳이 이렇게 늦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퇴사를 해야겠다는 확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사를 할 때도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의지를 밝혔고 11월과 올해 1월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2월 초 정식적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였다고 제가 다녔던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나쁜 회사였다면 제가 5년 동안이나 다녔을까요? 저는 나쁜 회사는 6개월 안에 퇴사를 합니다. 이 회사가 제가 다녔던 3개의 회사 중 가장 좋은 회사였습니다. 지금 현재 딱히 이럴 따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생각한 시점에서 제 머릿속은 하고 싶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떠올랐습니다. 퇴사를 하기 이틀 전부터 흥분이 되어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지금은 천천히 시간을 즐기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볼까 합니다. 하고 있던 유튜브도 열심히 해보고 싶고 배달도 해보고 싶고 쿠팡도 해보고 싶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열어보고 싶고 해외 구매 대행도 하고 싶습니다. 당장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한 것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 자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제 미래가 너무 기대됩니다. 물론 제가 현재 집도 있고 모아둔 돈도 얼마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저는 퇴사를 선택했을 것이고 결코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일찍 퇴사를 생각하고 일찍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신다면 미리미리 퇴사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영어 공부나 중국어 공부가 아닌 퇴사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